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질의하겠습니다. 질답변을 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미션을 보면 누구나 살고 싶은 첨단 미래도시 평택건설, 비전을 보면 새로운 평택 디자인하는 리딩 기업. 이거 굉장히 좋은 문구고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요 미션이나 비전 마냥 되시기를 바라는 바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3페이지를 보면 보유 토지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404필지인가요? 네. 여기에 404필지 중에서 보유 평방미터를 따져보면 평으로 계산해 봤을 때 177만 5,675평 정도가 되고 출자 금액이 1,974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뭐를 질의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여기에 보면 220필지가 지금 유상 임대로 지금 체결이 추진되고 있던데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34필지는 그러면 공공임대, 네. 예, 공공임대를 하는데 공공임대도 우리 임대료 받는 건가요? 아니 무상으로. 무상으로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취득세나 이런 걸 아니 이제 재산세 같은 걸 안 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20필지 약 6만 1,489평 정도의 임대료는 연 따져보면 얼마 정도 가나요? 네, 정의기 천장입니다.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 네. 필지별로 약간 농지랑 주택 예. 부분이 요율이 틀려서요. 예. 그래요? 220필지인데도 임대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있죠. 이렇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유상임대도 안 주고 무상임대도 안 준 그냥 방치하고 있는 보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도 알다시피 뭐 폐기물 같은 게 무단 투입이 되고 또 불법으로 경작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예. 저희가 연간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네. 담당자가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주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에 네. 뭐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상 무상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토지 중에서도 일부 사업용에 포함된 땅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현장들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리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땅에는 불법 막 폐기물 같은 게 쌓여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미관상 안 좋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도시공사에서 404필지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220필지 무상하고 공공임대 뭐 우리가 34필점 나머지는 다 조금 그냥 보유하고 있는 필지에 불과하죠.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 단속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해서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무단 폐기나 이런 부분을 그냥 상시적으로 관리하기는 네. 참 쉽지 않아 가지고 게다가 이제 또 비용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 가끔가다 이게 이런 상황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동 그전에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텃밭으로 뭐 이렇게 평당 얼마씩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분양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은 뭐 치운 텃밭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더라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도 유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진이 3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산업시설 용지 분양은 100%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원시설 용지 분양이 0%예요. 이거 왜 이렇죠? 여기가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했지만 예, 아직 그 공장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네, 또 주변에 그 인구 등이 좀 그렇게 있질 않기 때문에 지원시설이라 하면 이제 상가 용지가 주로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수요자들이 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팔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분양이 안 되고 그냥 방치할 바에는 그냥 뭐 임대 같은 정도도 분양될 때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고 뭘 운영하다 보면 분양될 수 있는 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상 저희는 이제 지분 투자만 돼 지분 있고요. 투자만. 예, 20%돼 있고 실제로는 이제 민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민간 사업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핸들링하기에는 쉽지 않고 다만 지금 민간 사업자들은 가능한 빨리 그냥 분양을 하고 이걸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서 임대로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게 분양이 안 된다는 뜻은 가치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금년에는 좀 할인 분양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 등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는 늘 이렇게 보면 모든 공사 일조를 공사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를 하시고 지분 참여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네. 민간 사업자가 지분율이 더 많아서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야 된다. 네.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나태한 생각이라고 저는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이것은요. 예? 이것은 이제 리베이트만 이렇게 투자해서 리베이트만 우리는 그냥 가져오면 끝이고 나머지 지분 많은 민간업자가 이걸 해야 할 일이다라는 지금 이런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의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만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자금 부담에 이게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역량 범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택시로서는 그러한 사업 등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민간에게만 놓게 되면은 민간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시는 저희 도시공사가 지분이라도 일부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좀 관찰이라도 좀 해달라 하는 뜻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상법상 의결권을 그들이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을 해서 이제 밀고 나가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애초 산단을 조성할 때부터 그 지역은 진짜 외지고 그 산속에 있었던 곳 아니에요. 제니 마살리 네. 정도가 이런 것들은 분양할 때 당시 조성할 때 당시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원 시설을 싸게라도 분양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0%로 이렇게 언제까지 남겨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고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뭐 주차장 부지도 18%뿐이 안 됐는데 이거야 뭐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될 거고 특히 또 그 밑에 이주자 택지 공급 이게 47% 중에서 지금 16필지만 돼 있고 나머지 18필지는 아직 이것도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 또 그 택지 미공급 가구가 5가구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그냥 5가구, 지금 올해도 5가구, 2021년도 5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없어요. 이건 이제 이거 그냥 언제까지는 3년, 네. 2년 반 동안 네. 지금 예, 5가구예요. 이건 맞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이 미공급 5가구도 이주자 택지를 만들어서 주기로 했었는데 네. 땅을 용지를 만든 거 보니까 땅이 넓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5가구에 대한 이주자 택지가 안 나온 겁니다.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 이주자 택지를 받는 데 따른 어떤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 이익을 현금으로 준다든가 또는 아까 미분양된 지원시설 용지를 예.
거기 들어가게 아니 그냥 받게. 그걸 그대로 분양받게 해주면은 너무 이익이 크기 때문에요. 예. 그걸 주거용지로 바꿔가지고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거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현금 보상, 지원 시설 용지 제공, 이주자 택지 신설 등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하나, 가지는 하실 거죠. 이 중에 한 네.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분들이 그 진짜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그거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이러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지역도 저는 이제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소연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강정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 경제 자유무역지구 현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 또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저기 토지는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성 개발 추진 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하다가 그 미승인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사업이 취소한 걸로 네. 돼 있고 2018년도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그 민간하고 도시개발법으로 같이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협상 대상자가 대구 네, 컨소시엄 네. 대구은행이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걸어왔나 봐요. 네, 여기에 이게 저희가 이제 예. 저희가 아니라 이제 경제국청에서 이 예.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좀 제기를 했고 네. 지금 본 소송이 지금 제기를 돼서 아마 금년 하반기쯤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이분들이 뭐 129억의 그 총 계약 금액 중에서 60억 계약금 내고 뭐 69억 중도금인가 뭔가를 이행을 못해서 이게 이행을 못해서 일정 그런 건가요? 기간까지 보상을 착수하게 돼 있었는데 예. 보상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의무 위반을 한 거거든요. 협약 위반을 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못한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못한다는 의견은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근데 못하면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글쎄 이게 지금 갈등 문제도 본안 소송 중이라고 지금 이게 2022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한 건데 아직 그 끝나지 않은 거죠. 예, 소송이 좀 항상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그 경기도시공사가 30%,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20%, 민간 대구 컨소시엄이 50%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그 배에 돛을 단 듯이 잘 갈 줄 알고 있었고 네. 이 부지는 애초에 그 지금 뭐라 그럴까 상업용지 무슨 용지 다 이게 지금 그 용도가 다 지구 지정이 된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쌍용자동차가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 중이고 뭐 어디로 갈까 화성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한간에서는 화성이나 이런 데로 쌍용자동차를 뺏기지 말고 이쪽으로 좀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토지 지가 때문에 쌍용자동차 싸게 구입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싸게 팔 수 없고 이제 이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빠르게는 2010년도서부터 이게 그 수용령 같은 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14년, 15년째 지금 겪고 있는데 저 아시는 분들도 여기 이쪽에 많이 이제 계시는데 이거 일도 빨리 적극적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 토지들이 마냥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뭐를 유치하든 간에 아니면 무슨 이거를 다시 그냥 원상복구해서 없던 걸로 다시 개발을 취소하든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지 언제까지? 경기도시공사는요 현 네. 시점에 있어서는 JH는 지금 제 3기 신도시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어서 예. 이 사업에 자기들이 자원을 배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7년이 지나야 검토해 볼 수가 있다. 한다는 건 아니고 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경기도시공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 한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 방향은 저희 평택도시공사가 민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평택. 하시든 뭐든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최소로 좀 줄어서 이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항상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진이천 유원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진이천 유원지가 도시공사로 이게 이제 이관이 된 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2021년도 이제 7월 1일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도시공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공사 예산은 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는 그 청소년 재단인가 거기에서 이제 5억 정도가 했고 그래서 총 11억이 투입이 있고 2022년도에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16억 5천 5백 중에서 도시공사가 14억 5천 정도 소유를 한 거고 2023년도에는 예, 17억입니다. 21억 6천 5백만 원 중에서 17억 100만 원이고요. 올해는 보니까 29억 2천 정도 됐죠. 예, 도시공사에는 20억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게 증액이 지금 한 25%에서 약 30%까지 이게 증액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이천 유원지는 옛날에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던 때와 별로 그때보다 더 못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직원이 여기 보니까 2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배정된 직원은 2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명 결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그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 좋은 그 관리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도 드리고 이게 그 체계적으로 하라고 인력도 좀 많이 증원을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진이천 유원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캠핑장 129 사이트 그 레일바이크 10대 운영하나요? 10대 운영하고 주차장 운영 외에 그 별도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건 없죠? 시설은 없습니다. 예. 시설 없죠? 예, 쉼터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료 받고 옛날에 이제 입장료도 받는데 그거 없앴죠. 그래서 지금 그 스마트 영상제라고 해가지고 그 캠핑장을 1년에 한 번씩 쓰는 이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모이고 이러는 거 외에는 아직 뭐 그동안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도 살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129 그 캠핑장 사이트를 운영 어떻게 하시죠? 예, 저희 기본적으로 그 365일 연중 무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 아니죠? 그 예약제. 예약제는 티켓 판매 대행은 인터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인터파크 수수료를 살펴보니까 약 8%네요. 거기 사용료에. 예, 부가세 포함해서 8.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캠핑장 그 예약제를 운영했을 때 1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캠핑장 이용 그 요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예. 4억 원. 4억에 이게 8%면 4, 8, 30이 한 3억 2천 정도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거 사이트 운영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수수료 8%까지 주면서 왜 여기 인터파크라는 그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도시공사 직원이 12명이었다 20명으로 지금 늘어나서 21명 중에 2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걸 왜 위탁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 저기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켓 판매 대행 계약은 그 저희 도시공사에서 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체결을 한 거고. 어디서요? 예, 시에서 티켓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을 접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접수받고 그렇게 운영을 아니 하고 있는 위탁을 거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네.
뭐 쉬운 것만 운영하시고 그런 것조차도 안 하시고 다른 위탁업체에도 위탁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직원이 9명이나 늘었잖아요. 네, 예약-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그러고 난 이것도 위탁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위탁 그 계약법에 보면 모든 위탁을 하면 토지 및 지상권에 있는 모든 걸 다 위탁하게 돼 있는데 이원화돼서 하는데 이 얘기는 뭐 출장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보면 도시공사는 출장소에서 허락하는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자가 이제 제공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직접 티켓 판매를 하는 것도 뭐 무리한 글쎄,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를 위탁 수수료까지 8%까지 줘가면서 평택 시민은 2만 원이고 일반 전체 시민은 3만 원이고 우리 진이면 시민은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수료가 8%면 이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그 캠핑장 사이트 생각해 볼 때 이거 괜히 허비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직접 운영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저는 지적사항이 10분 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는 이제 유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 시에서 그 유탁한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벗어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걸 뭐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어, 시하고 협의를 하든 도시공사는 그래서- 나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자꾸만 지분 참여도 20%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이것도 아니고요. 시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예. 도시공사 주관이 있어야죠. 그래도 이제 계약 유수탁 협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협약서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약 시스템을 외부에 이렇게 주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10분 저는 공감하는 하여튼 부분이 생각을 있어서 해보시라. 우리 현세를 평택- 좀 줄여야죠. 평택시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런 네. 것도 왜 거기에다가 8% 이득을 뭐 때문에 줍니까? 네. 충분히 인원이 우리 그 도시공사 운영 잘 하시라고 9명이래 인원을 증원시켜 줬는데 근데 시하고 협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 사진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지금 앞에 화면에 띄웠죠. 뒤에도 있고 여기 옆에 앞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주차장 시설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장까지 있어요. 그럼 주차장 수입료가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되나요? 1년 동안? 2023년도 기준 예, 1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1억 700이에요. 제가 저거는 뭐냐면 제4 주차장이라고요. 저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너편에 있는 북부 지역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저 주차장을 가보면 저게 2019년도에 2018년도 예산 만들어서 2019년도에 저쪽에 진이천 유원지 이쪽에 레일바이크 쪽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불빛 정원이 있었고 거기에 어린이 수영장 뭐 이제 청소년 유아 성인풀이 있었을 때 연간 뭐 많게는 시민들이 한 2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까지도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주차장을 그때 당시 85면이에요. 번지는 마살 261번지. 그런데 저게 가보면 무용지물로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제가 올 때 갈 때마다 사진 찍고 가보면 자풀이 저렇게 나 있고 이제 이러는데 저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저 용도를 어떻게 썼나 제가 확인을 그 전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카라반차 대형 주차자들이 장기 주차할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 계산하고 주 계산해가지고 저걸 왼쪽이에요. 저거를 썼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차단기가 그냥 있고 왼쪽 들어갈 때 오를 때 차단기가 그냥 있는데 저게 우리 다른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기는 그냥 뭐 차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저거를 그냥 놀리고 있어요. 놀리고 있는데 저거에 대한 저것도 자원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4주차장은 예. 저기 지금 현재 그 비상시에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뭐 재난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 1, 2주차장이 만차가 되게 되면 활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을 건너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도 활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만 그 지금 이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이 아니라 유원지에 대해 부속돼 있는 주차장이고 조례에 따르면 운영 시간이 그 당일에만 한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21시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서 특정 차량에 대해서 정기권을 발급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그러면- 비상시에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럴 때 재난 대응할 때는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재난 이해해 주셨으면 대응이라는 좋겠습니다. 게 거기에 재난 대응이라니까 홍수가 나고 지난번 마냥 침수되고 이랬을 때 차량을 가지고 거기다 재다 갖다 차 세워놓을 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것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왜 저렇게 놓습니까? 임대료라도 좀 받아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저 주차장 볼 때마다 이런 시내권에는 주차장이 없어 난리인데 저기는 자풀만 무성하고 진짜 안타깝게 그냥 방치돼서 폐허의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그거 활용되던 주차장이었는데 저걸 방치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조례상이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이천 유원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재단에서 될 때보다 더 잘하라고 직원도 많고 예산도 청소년 재단에 한 푼도 안 줬어요. 자체 운영했어요. 지금 29억, 30억 다 주고 있어요. 진이천 유원지 지금 운영하라고 주차장 지금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레일바이크 또 그 캠핑장만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도 많이 갖고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그 에어바우스 설치를 지난해 그 잔디구장에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잔디가 그 잔디가 죽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000평 되나요? 예, 한 1,300평 됩니다. 예. 그 보수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또 비용을 들였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잔디 위에다가는 에어바스 설치를 아마 올해는 안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그 시설 돼 있는데 거기를 이제 올해 그 복구 사업을 하고선 거기다가 설치할 그 목적으로 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뭐 그런 시설을 하려면은 몇 개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 주차장에다 에어바스 설치해 놓은 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려 보려고 제가 도 체크를 좀 했었는데 어디 우리 관리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안도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그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네. 거기 안쪽에 이제 캠핑장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캠핑장 안에는 차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닐 때 안전 통로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난 여름에도 주차장이 거의 만석 가까이 된 거의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는 주차장을 대안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거는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출에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 평택시에서 그 계획은 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반도체 산업 관계로 그 진이천 상선 보호구역이 지금 해지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부분을 어떻게 우리 평택시에서 꾸며갈지를 아직 그 용역을 아직 세우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뭐 평택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거기다 지금부터 뭘 투자하는 그 예산은 다 낭비다.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든지 한번 물에 잠겼다고 하면은 그거 뭐 다 망가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저희가 시키고 있어요, 사실 집행부한테. 그래서 물론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관리 임대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브레이트 사업지구 내 그 스마트 도시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네. 예. 그 스마트 도시를 그 구성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분야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 뭐 기관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단계까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용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저기 그 시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을 하고 예. 저희가 공사나 사업을 할 때는 그 스마트 도시 위원회에다가 그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대로 이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이라고 ATMS라고 그 장비를 저희가 봤는데 이 스마트 도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도시에 큰 도시에 스마트 도시가 형성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에는 뭐 다들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분야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크게 보면은 기반 시설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사실 이제 건물 내부에 있는 연관된 이제 건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나 대도시권에서는 이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다만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도시가 활성화되는 지역이라 건물이나 이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가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대도시권에서 이제 뭐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도 아직은 평택의 도심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기반 시설은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도시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이제 건축 부분에서도 아마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응을 또 2차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도시공사는 대행업만 하시니까 그래도 일단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사안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레이트 산업지구 내 그 생활대책용지라고 있죠? 네. 거기가 지금 뭐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브레인시티 지구의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생활 대책 대상자들께서 이제 추가적인 그 생활 대책 용지를 요구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자료를 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좀 협의 중이라 네. 그 대상자가 수를 좀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그쪽 대책이랑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본단지의 생활대책 용지를 받으신 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2단계 쪽으로 생활대책 용지를 다 제공했는데 저희 1단계 쪽에 이제 그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제공 받으신 분들하고의 이제 그 협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이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용지라는 부분이 그 토지주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가는 그런 용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거기 그 이해충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저희 쪽에 막 그게 막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대책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예,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아주 극대비 같으면은 제가 뭐 요구도 안 하겠는데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이 도출되는지 제가 좀 우리 의회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 선일 레미콘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먼저 보상처장 분양 보상처장님하고 한번 또 의회에서 저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이은하 의원님하고 또 김명수 의원님 한번 미팅을 좀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 거기 먼저 그대로 한 4월 달까지인가 유예가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금주에 화요일 날 이제 선이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화요일 날이 법원과 이제 강제 집행을 위한 마지막 최후 통첩의 날이었고 그때 이제 선일에서 4월 말이 아니라 이제 4월 15일까지 이제 좀 유예를 해달라 이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유예해주기 위해서는 선일에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게 타당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유예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협의를 했고 법원에서도 그 방안에 따라서 이제 2월 중에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아까 강정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서로가 피해자예요, 사실. 우리 도시공사도 피해자고 우리 선일도 피해자인데 원인 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평택시에서. 그렇죠, 맞죠, 사장님?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업권을 가진 사업권자는 수용권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과 또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에게는 저당권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뭐 보통 농지, 임야, 뭐 이런 사실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선주분들한테 대물림으로 이렇게 증여 쪽이나 상속으로 이렇게 받은 재산들이거든요, 사실. 네.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은 브레이트 산업지구의 그 수용 문제로 인해서 그 몸이 많이 편찮은 분들이 몇 분을 제가 봤어요.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분들 보상은 누가 책임질 거냐? 평택시에서는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요. 브레이트 사업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목적을 두고 왜 시민들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물론 이제 아주 뭐 집요하게 어떤 개발에 대해서 뭐 흔한 말로 알박기식으로 해다 뭐 땅을 사가지고 뭐 집요하게 시행사나 이런 부분하고 맞춰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그냥 뭐 강제 수용하다시피 해서 그것도 뭐 토지 분양 보상가가 뭐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평 보상받으면은 다른 지역 가서는 50%도 그러니까 반 평도 못 사요, 사실. 그 정도로 보상을 받고 다들 흐트러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생활대책용지도 그런 다툼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선일 레미콘이 마지막 그런 이제 장애물로 있는데 어쨌든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4월 15일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고 받으셨겠지만 지금 이 세 차례 유예가 강제 집행이 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호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네, 말씀하셔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어차피 뭐 조금 지연됐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서로 협의를 해서
뭐 더 이상 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하시죠, 사장님?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하시니까. 어린이 교통 공원이라고 저기 서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아주 뭐 관리는 깨끗하게 잘해 보이시더라고. 근데 거기 어린이 담당 처장님 어느 분이신가? 아, 예, 예. 거기 시설이 아주 옛날에 시설된 거잖아요. 예, 2014년에 개관이 네. 된 이후로 그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 그래서 어차피 어린 아이들의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그 교육 장소로다가 이용을 하는 데니까 네. 그 우리도 이제 그 거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라도 좀 예산을 다시 세워서 뭐 교통시설이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현대화 시설로다가 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기왕 그 안전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네, 예, 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브레인시티 그 부지 내에 그 모 레미콘 회사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게 지금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금 자꾸 유연되면 이건 특혜예요, 특혜. 이거 혜태는 거예요, 직무 혜태. 만약에 거기에 일반 분들이 만약에 가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가 됐을까요?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유예를 해주는 거는 제가도 얘기했지만 이행각서는 이행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을 다퉈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해서 강제 집행 부여물을 받아가지고 아마 강제 집행을 하려고 단계까지 갔는데 이게 그랬다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진짜 위한 거라 그러면 다시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죠. 그렇지만 계속 그거를 존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몇 개월 딜레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완료돼야 여러 가지 기업들도 들어오고 평택시의 발전도 되는 거고 지역 발전도 되는 거고 빨리 도시공사도 사업을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건데 지금 결론은 지금까지 보면은 아직 회수도 못하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소 제기해가지고 결정문 주문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도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 손배소 진행됐나요? 예, 모든 소송은 다 손배소 됐어요? 끝났습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어요? 아니 그건 뭐가 안 했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원래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이게 대응이 안 되면 이게 공적인 회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는 개인적으로 풀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사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공적 회사가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사인과 사인 관계처럼 계속 그걸 이해해주고 뭐 이행해주고 좀 딜레이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하시는 도시공사가 과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맞나? 그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LH라 그러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GH라 그러면 가능했을까요? 평택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 이거는 이 악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하시는 이 공사 입장으로서는 발빠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빨리 뭔가를 직업을 빨리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든 어떻게 되든 그 회사도 대안을 찾으려면 빨리 해야지 계속 이해를 하다 보면 그 뭐 계속 그 완공 준공될 때까지 계속 이해해 주지죠 뭐 그 선일 레미콘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이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가감하게 할 거는 가감하게 법 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그거는 강력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이 2023년도 본 예산보다 한 17.5% 정도 감액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면 개발 사업 예산이 이제 좀 많이 감소가 됐고 대행 사업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개발 사업 예산이야 뭐 충분히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보상이나 뭐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 거죠. 이제 지난해는 예, 공사체 차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전체 지금 채권 발행 규모가 6,400억입니까? 이 밑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전체가요? 네. 그럼 그 지금 차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로 계속 다른데요. 예,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사업이 빚으로 계속 갚아 나가고 넘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늘어나는 중에서는 채권 발행 규모를 줄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사업이 매듭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채권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택호가 지금 계속 보상과 그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 브레인시티는 지금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입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된 것을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금융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돼요? 한 250억 정도. 250. 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차원을 하거나 상환을 하거나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네. 그 금융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채권 만기 오면 그냥 바로 그냥 차환으로 돌리고 꼭 뭐 자세하게는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으나 충분히 그럴 소지도 좀 있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저리의 금리로 뭐 다시 상환을 받는다든지 아니 뭐 채권을 발행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좀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의원님 제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그 일방적 어떤 결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 또 행안부에서 또한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갚았다가 바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차원을 통해서 좀 연장해 나가면서 일부 갚아가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그 위험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작년 말 시제 금액이 14억 정도밖에 안 된 거에도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대한 갚은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모두 모아서 우선 다 갚고 나부터 보니까 작년 말 시제가 이제 14억밖에 안 남았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빚이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금융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 52억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거 뭐 전체적으로 각 대행 사업별로 골고루 다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뭐 전체 예산이 189억인데 52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구 현황을 보면 이제 전에 대표 이사님 밑으로 그대로 각 부처가 다 있었는데 이제 두 개 본부 체제로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그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대표님? 우선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개발 업무와 경영 이런 어떤 재무 업무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모아놓고 그 부분에 좀 집중하도록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앞으로 평택시는 아마 시설 관리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이번에 번호판 이렇게 넘어왔듯이 앞으로 계속 저는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개 본부로 나눴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인력 관리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저도 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도시개발 분야하고 시설 대행하고 2개의 체제로 나눠져야 된다고 이제 좀 8대 때부터 계속 이제 주장을 좀 했었는데 네. 다행히 뭐 잘 반영이 돼서 네, 네. 분리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평택 도시공사가 전국에서 몇 개 안 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업무의 양도 엄청나게 많고 예산도 지금 많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저는 제일 넘버 많죠. 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일 많은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안정성에 굉장히 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도시개발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또 이 지금 대행 업무를 하는 데에로 인사 이동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할 앞으로 계획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문 분야나 이런 부분 등이 경영개발본부 쪽이나 또는 시설관리본부 쪽으로 가서 일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각 부서 간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도시개발처, 시설관리처 하면 그 처의 평균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그 부서에서만 근무하는 예, 그 공무원보다는 길죠. 그 상당히 지금, 길죠. 예, 더 좀 길입니다. 재직 기간이. 보통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는 보통 지금 걸립니다. 저기 평택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1년 반 정도 되죠. 예, 이제 그렇죠. 승진하면 읍면 갖고 출장소 가고 이런 대신에 우리는 그냥 한 군데 근무하다 보니까 공무원보다 상당히 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서 좀 적체되어 있는 그 인사 체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전문성도 물론 이제 좋은 장점이 있지만 타성에 젖을 수 있겠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 교류는 꼭 시행을 하셔야 될 것 네, 그렇게 같다는 하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전적으로 대표님의 어떤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토목공사 2024년 말에 준공은 뭐 다 되는 겁니까? 금년 말에? 금년 말이면 준공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목 분야는 네. 이재성공사는 그 산업단지 쪽 지금 뭐 분양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35필지 분양을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 25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전량 다 됐습니까? 아니 35필지 중에 25필지. 25필지. 네. 그 미분양이 이 10필지가 남았다. 10필지 정도 네. 남았는데 이런 게 지금 뭐 그 산업단지의 그 입주율이 아무래도 예상컨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꽉 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일반 산업단지 계획이 뭐 변경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예, 뭐 용도를,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근데 또는 분할 필지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업용지가 60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분양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분양이 많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시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잘 팔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브레인시티 내에 뭐 조금 전에 그 S 사의 그 이전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뭐 이기영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그 지역에 그 앞에 계신 우리 손혜명 의원님이나 저나 그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어떠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쪽에서 뭐 어떠한 그
권리 행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공공목적 사업에 의해서 강제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려 주십사 선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선처를. 4월 15일이면 4월 15일까지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지구 지역 단지 외에 어떤 정비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사업이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그렇죠? 뭐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저한테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뭐 신호 체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원 해결들을 제대로 지금 못 하십니까? 그래서 진정서도 들어오고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저쪽 그 송탄 IC 나가는 쪽에 그 신호 좌회전 신호 못 받아가지고 처장님 알고 예, 계시죠? 여러 가지 사안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뭐 엊그저께도 진정서 저한테 또 갖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해답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브레인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자기네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편안하게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가던 분들이 좌회전 신호를 다 없애버렸어요.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을 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못 나가니까 그냥 우회전 나가서 저쪽에서 돌아서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거 해결을 못 해주십니까? 충분히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말은 그렇지만 이런 뭐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하면서 주위 토지주들한테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셔야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위 건물주라든지 토지주, 세입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립 추모공원 관리 좀 보겠습니다. 전 사실 뭐 추모공원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치가 되어 있는 게 13,300여 기가 지금 안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용률이 개인 단위 한 90%가 지금 안치가 돼 있는 것 같고 부부단은 거의 다 지금 만장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장 대비해서 부부단을 한 138기 정도를 증설하시겠다라고 상반기에 지금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1년에 안치가 1,569기 정도가 안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138기 부부단 138기 정도 가지고서 이게 수요를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뭐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렵죠. 뭐, 예, 아마 금년 6월과 8월이면은 다 만장이 다 될 것으로 이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제2 제2 추모관은 추모관 금년 말에 준공이 되고요. 제2 추모가는 건 몇 기가 들어옵니까? 2만 기. 2만 기 정도. 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징수를 합니까? 이 추모관 그 안장 그 사용료 처음 들어올 때 15년 하고 있고요. 15년. 예, 그럼 아직 그다음에 한 번도 안 아니요, 이미 돌아왔습니다. 한 번 돌아왔습니까? 예, 이미 그 돌아온 데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네, 징수는 뭐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잘 되고 뭐, 있습니까? 예, 뭐 원하지 않는 분들은 더 연장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 회수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전혀 연락 안 되는 분들 연락이 안 돼서 그 무연고로 전환되신 분은 현재까지 22구 있었습니다. 그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연락이 안 되고 뭐 아예 그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처음부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는 분과 안 내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보고 청취 잘 업무 보고 청취 잘 했고요. 예산이 허투루 잘못 집행되거나 사용되지 않게끔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어쨌든 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그거 잘 좀 들으시고 거기 업무 추진하는데 좀 잘 좀 반영해 주시고요.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뭐 이 두 분의 본부장님과 뭐 6분의 처장님, 두 분의 뭐 센터장님,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 분장이 좀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됐든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위탁 수수료나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수입으로 아마 잡히든가 할 텐데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 수익과 또 아까 저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재무 구조 자체가 나름대로 이 캐시플로우가 돈이 유동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은 큰 또 봉착 어려운 리스크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장님께서 잘 마인드가 아까 뭐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중요하다는 게 뭐 플라이스보다는 뭐 밸류 쪽에 이 가치에 다 중심을 좀 두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저희 의원님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 시정이나 뭐 이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뭐 또 이 예산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심사하는 이런 이 의원의 또 책무도 있는 거고 또 행정 감사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하다 보면 민원 해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민원이 이제 다 해결되면 제일 좋다라고 봐요. 솔직히 민원이 뭐 다 해결되면 제일 좋죠. 뭐 피해도 없고 그렇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때로는 이 피해 아닌 피해를 또 입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만 기준은 어떻게 됐든 법에 잣대를 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신 이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 공무 수행을 하든지 도시공사에 이 종사하시는 직원분들도 어떻게 됐든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새겨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충분히 갖고 좀 업무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업무 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